영화 퍼스트맨은 인류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 달 표면을 밟은 남자 닐 암스트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구소련과의 우주 경쟁으로 우주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하고 있었죠.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60년대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대원들은 인류 최초로 달에 진출하게 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의 달 착륙은 구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달 탐사 날조론자들. Explaining how the Apollo missions were fake to bankrupt the Soviet Union. You don't believe we went to the moon? 달 탐사 날조로는 인류가 달에 착륙했다는 것이 모조리 미국의 날조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달에 가는데 실패했으면서 소련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전 세계의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마치 달에 도착한 것 마냥 영상을 찍고 연출을 했다는 음모론이죠. 이 음모론은 1974년 윌리엄 찰스 케이싱이라는 작가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 라는 책에서 시작됐고요. 현재는 평평한 지구학회라는 유사 과학단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사람들의 절반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20%가 이 음모론을 믿는다고 대답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근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믿고 있는 걸까요? 날조론의 근거 첫 번째는 털럭이는 성주기. 달의 대기량은 지구와 다른 천체에 비교하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옅은 상태, 거의 진공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죠. 이 때문에 달에는 공기의 흐름도 없을 것이고 바람도 없을 것인데 나사가 공개한 달의 영상에서 성주기는 분명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까만 하늘에 별이 안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까만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영상 스튜디오의 준비 과정에서 나온 실수일 것이다. 즉, 지구에서 촬영된 조작 영상이다. 세 번째 근거는 사진 속의 그림자입니다. 우주의 광원은 태양 하나뿐인데 사진 속의 그림자의 방향은 제각각. 심지어 이 그림자들의 길이마저 서로 다릅니다. 촬영장 아래에서 여러 개의 조명을 켜고 찍었다면 몰라도 광원이 하나인 곳에서 이렇게 그림자의 길이가 제각각이다 라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네 번째, 착륙 장면을 누가 촬영했는가? 분명히 착륙선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내딛는 장면, 그리고 착륙선이 이륙하는 장면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겨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찍을 수 있었던 거냐?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이 카메라맨이 최초로 달에 간 사람이 아니냐? 즉, 모조리 연출된 거 아니냐? 인류가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벤 앨런대라는 영역을 지나야 합니다. 이곳은 태양풍에 의해 지구 자기권 내로 유입된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붙잡힌 방사선 영역. 과연 이곳을 1960년대의 기술로 통과할 수 있었는지, 우주인들은 어떻게 이곳을 지나고도 멀쩡한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달 표면은 밤에는 영하 183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130도까지 오르는 혹독한 환경. 이곳에서 우주 비행사와 카메라가 어떻게 견뎠는지도 의문이고 월면차도 이곳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IBM. 하지만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60년대 후반이죠. 현재 평가에 따르면 당시 착륙선의 계산 성능은 USB-C 타입 속도의 2% 수준. 이런 구데기 같은 컴퓨터로 어떻게 궤도나 속도를 계산하면서 달까지 갔는지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아폴로 11호의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주장합니다. 달까지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38만 4,400km. 작년에 달에 착륙한 중국의 로켓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7일에 발사돼서 2019년 1월 3일 달에 도착했습니다. 즉, 도착하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폴로 11호는 이 거리를 불과 4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60년대 후반의 기술로. 현대 과학기술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말일까? 최근에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귀 문제.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서
달에 착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달에서 지구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죠. 지구에서 달로 우주선을 쏘아올릴 때는 반드시 발사대가 필요한데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했다가 발사대도 없이 그대로 다시 이륙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아폴로 계획 음모론자들은 달 착륙 영상이 모조리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영상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감독 스탠리 큐브릭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며 아폴로 계획 이후에 미국이 50년 동안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지 않은 것도 미국의 사기 행각이 들킬까봐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얼핏 들으면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정말로 사실일까? 먼저 바람이 없는 곳에서 성조기는 어떻게 펄럭일 수 있는가? 존슨 우주센터의 잭 킨즐러는 1992년 나사의 공식 해명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조기 위쪽에 가로막대를 넣었고 밑부분에는 줄을 넣어 얕게 울게 함으로써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효과를 연출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성조기가 고정은 돼 있지만 펄럭이지는 않는다는 답변이죠. 실제로 영상 속에 성조기 윗부분을 잘 살펴보면 깃발의 가로 부분에 막대기를 넣어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애시당초 아폴로 계획의 목적은 냉전 시대 미국이 가장 먼저 달에 갔다 라고 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함이니까 달까지 갔는데 깃발이 펄럭이지 않고 축 처져서 잘 보이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일부러 위쪽에 막대기를 넣어서 펼쳐지도록 미국의 국기가 잘 보이도록 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별은 어째서 보이지 않았던 걸까? 이건 역시 간단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 활동한 시간은 달 기준으로 아침에서 낮 사이의 시간. 그러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왜 낮에 별빛이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달의 낮 하늘은 왜 까만 걸까? 그것은 바로 달의 대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없으니까 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고 지구처럼 다양한 하늘색이 아니라 까만 하늘만 보이는 겁니다. 작년에 달에 착륙한 중국의 창어 4호. 창어 4호가 촬영한 사진에도 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폴로 11호 대원들이 달에서 별 사진을 찍어왔다면 오히려 이게 더 강력한 달 착륙 주작의 증거가 됐을 겁니다. 그림자 문제 역시 간단합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는 그림자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달 표면은 굴곡지고 울퉁불퉁하니깐요. 그리고 만약에 조명을 여러 개를 썼다면은 그림자 역시 조명의 개수만큼 생겼겠죠. 마치 운동 경기장의 조명에 의해 선수들의 그림자가 여러 개 생기듯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촬영한 사람은 누구였냐? 아폴로 11호엔 총 3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했습니다.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 아폴로 11호는 달의 궤도에 도착한 후에 본체에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만이 착륙선에 탑승한 다음 달에 도착합니다. 사령선 안에 그대로 탑승하고 있던 마이클 콜린스가 착륙하던 이들의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달 착륙선과 지구가 찍힌 이 사진은 단 한 명만 빼놓고 온 인류를 찍은 사진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착륙선에서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사진은 착륙선 다리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달 표면 착륙을 위해 문 개방을 했을 때 착륙선 입구가 열리면서 카메라도 나온 거죠. 베넬런데 방사선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사선은 종류가 여러 가지고 투과할 수 있는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투과력 기준으로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으로 나뉘는데 베넬런데가 방출하는 방사선은 주로 알파선과 베타선. 알파선은 종이도 뚫지 못하고요. 베타선은 알루미늄 막 정도면은 충분히 막죠. 감마선은 콘크리트까지 뚫을 정도로 투과력이 강하지만 자기장으로 형성되는 베넬런데는 전자파인 감마선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자석으로 빛을 잡아둘 수 없는 것하고 같은 원리. 추가적으로 아폴로 11호 미션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쏜 전체 방사선량은 연간 허용 피폭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 전혀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온도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했었죠. 대기가 부족한 달엔
열을 전달할 매질이 없기 때문에 열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현저히 낮죠. 또한 전파의 형태로 존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비해서 나사는 카메라를 미리 특별 장치로 보호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 역시 이런 혹독한 환경에 대비해서 우주복을 입고 활동했고요. 게다가 우주 비행사가 달에 머무른 시간은 온도가 심하게 높지 않은 아침 시간대. 그러니까 온도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의 성능은 어떻게 해결한 걸까? 나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궤도는 사전에 지상 컴퓨터로 계산했고 아폴로 컴퓨터는 데이터만 받아서 궤도 보정만 했다. 즉, 고급 계산은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아니라 궤도 보정을 위한 수치 처리만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낮은 성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안정성 문제 때문에 지금도 구형 컴퓨터가 탑재된다. 실제로 컴퓨터의 사양이 높을수록 반도체의 민감도가 증가해서 고장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저성능, 고신뢰도 CPU를 주로 ISS 그리고 인공위성 등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속도는 어떻게 된 일일까? 창어 사원은 달 착륙에 거의 한 달이나 걸렸는데 50년 전의 우주선 아폴로 11호는 어떻게 4일 만에 착륙까지 완수한 걸까? 사실 창어 사호가 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아폴로 11호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2월 7일 발사, 12월 12일 도착했으니까 총 5일이 걸린 거죠. 하지만 창어 4호의 도착 목표 지점은 미국이나 소련이 갔던 달의 앞면이 아니라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달의 뒷면. 달의 뒷면은 지구의 전파가 닿지 않는 미지의 공간이자 앞면보다 분화구가 많은 험난한 공간입니다. 앞면보다는 인류에게 덜 알려진 공간이라서 창어 4호는 탑재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 곳의 사진을 찍어서 분석한 다음에 안전한 착륙 지점을 스스로 선택, 착륙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달 앞면에 착륙했던 탐사선들은 비스듬한 궤적으로 달에 착륙했지만 창어 4호는 달 뒷면에 분화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직으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창어 4호의 도착 시간이 아폴로 11호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창어 4호가 지나치게 느리다거나 아폴로 11호가 과도하게 빨랐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발사대가 없는 달에서 도대체 어떻게 착륙선이 달 궤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그만큼 대기의 양도 적고 공기 저항도 없죠. 그래서 달의 탈출 속도는 지구 탈출 속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지구 탈출 속도는 초속 11.2km, 그에 비해 달 탈출 속도는 초속 2.38km. 여기다가 아폴로 11호는 달에서 이륙하는 순간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가벼운 2인용 착륙선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령선의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는 함께 달 궤도까지 가놓고서는 달에 착륙하지도 못했죠. 착륙선의 형태는 상승단과 하강단이 합쳐진 모양이었는데 하단에는 달 착륙용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만 들어있고 상승단은 간신히 달 궤도에 올라올 연료만 있는 가벼운 상태. 발사대는 우주선에 연료를 공급하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필요한 전력과 연료는 이미 탑재돼 있고 다시 이륙하는 과정에서 하부만 버리고 상부만 발사하면서 사실상 하단부 자체가 발사대 역할을 했으니까 발사대가 없다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째서 사람들을 더 이상 달에 보내지 않는 걸까?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무모하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실리가 없죠. 이 모든 것은 예산 때문. 아폴로 미션 당시 사용했던 예산은 한화로 무려 150조. 지금 갑자기 이처럼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면은 미국 내에서도 욕을 오지게 먹겠죠. 아폴로 계획이 성공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일본의 위성 가구야는 달 궤도를 돌면서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아폴로 11호의 착륙 흔적 데스, 잔존무르 데스. 가구야가 달 상공에서 찍은 사진은 아폴로 11호의 사진하고 일치합니다. 미국이 두고 온 3개의 반사경, 소련이 두고 온 2개의 반사경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져온 월석은 소련이 채취해온 월석하고 동일한 구성 성분을 띱니다. 사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당시 소련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게 주작이었다면 소련에서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겠죠. 에이, US맨 온 더 문 인정? 인정스키 게스키. 자, 이렇게 여러 증거를 통해서 아폴로 미션은 성공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으니 아폴로 계획은 진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아직도 아폴로 계획이 굴하다,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멍청한 님들은 그냥 뒤지시기 바랍니다. I'm going to step off the limb now.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런데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 지구에 착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달이 지구에 추락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일까? 다음 컨텐츠는 영화 퍼스트맨으로 알아보는 달 추락입니다. 아, 영상 안 올라오면 그냥 부엉이 내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영화 퍼스트맨을 다 봤는데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